현재 강남과 강북의 경제 격차는 199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인데요. 2023년 기준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7억 5,500만 원입니다. 반면 도봉구는 6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서초구에서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 도봉구에서 네 채 사고 조금 남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오, 근데 이건 팩트인가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 포스터 기준에 따르면은 이 포스터 4명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능하죠. 이 영화가 뭔지 느낌이 확 오네요. 네, 네. 오늘은 배우 수지와 이재훈, 한가인, 엄태웅 씨가 출연한 건축학 개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네 분은 최소 한 100만 명의 첫사랑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이분들 기준으로는 첫사랑이었다. 이분들 그쵸. 기준으로는 팩트다. 뭐 어쨌든 아무래도 봄에 더 잘 어울리는 봄 노래가 있듯 건축학 개론은 봄에 잘 어울리는 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세로토닌은 봄에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봄에 이런 첫사랑 영화를 본다면은 또 연애 욕구가 자극되기도 하겠죠. 지금 의학까지 가는 거예요? 의학 및 살짝 이렇게 뇌과학까지. 뿌려봤습니다. 그래요. 의학과 뇌과학을 토핑한 이 영화 흥행이 잘 됐죠. 예, 건축학 개론이 역대 국내 로맨스 영화 흥행 순위 중에 3, 4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아주 많은 관객이 봤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411만 명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숫자가 많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장르 흥행 순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수치죠. 400만 명대 관객을 동원하고도 흥행 영화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유를 좀 분석해봤는데요. 일단 로맨스 영화 관객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가서 보기가 좀 애매한 작품이 많고요. 왜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네. 이렇게 영화 같이 보러 갔다가 뭐 누구 생각했어? 라는 질문이 나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네. 편견 버려야 돼요. 결혼기념일에 가서 보고 전남친 얘기 쿨하게 할 수 있다. 진짜요? 이거 좋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되게 쿨하신데. 아니 그런 게 이게- 좋다고요. 네. 하신다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런 이유로 자녀 손을 잡고 가기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혼영, 다시 말해 혼자 영화 보기 난이도도 꽤 높은 측면인데요. 네. 보통 혼밥 난이도의 최상단에 삼겹살을 비롯한 고깃집이 꼽히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삼겹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고기 뚫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요? 그럼요. 혼자서 이렇게 가위질 이렇게 하면서? 암요. 저는 정중하게 앞치마 딱 두르고 네. 정말 정갈하게 구워서 먹을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혼자 로맨스 영화도 보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네. 가능하죠. 어쨌든 혼영 최고 난이도의 영화도 또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2년 봄에 이토록 풋풋한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객들이 무려 400만 명이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2013년 이후엔 이 정도 관객을 동원한 로맨스 영화 히트작이 없습니다. 그 뒤로 우리 좀 메말랐나 보다.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좀 로맨스 좀 그 관찰 예능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나는 생각도 솔로, 좀. 환승연애 등등. 네네, 뭐 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느끼게 돼요. 같은 영화를 보고 참 달리 느끼는구나. 그리고 우리 박찬건 기자 보수적이다. 이게 무슨 보수적이다. 부부는 가서 옛날 남친 여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런 거죠. 예. 왜 위태롭지? 그래요. 보수적인 박찬건 기자와 함께할게요. 이 영화에는 어떤 경제적인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부터 차례차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학 개론은 첫사랑 찾기를 소재로 삼는데요. 첫사랑 찾기에 나선 사람 중 대부분은 SNS를 검색하다가 그냥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탐정사무소를 찾기도 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 탐정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최근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석박사 학위를 주기도 한다는데요. 탐정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시고요. 잠깐만요. 탐정 석박사가 있다고요? 네, 탐정 석박사가 있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자세히 보긴 할 건데 네네. 설마 강사님이 코난?
셜록.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30대가 된 여자 주인공이 왜 남자 주인공을 찾아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주도에 살 집을 짓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이 무렵 여자 주인공처럼 제주도로 이사를 가거나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최근엔 제주살이 열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 인구 유출이 지역 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이 영화에선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 경제적 격차가 주인공 승민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최근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와, 건축학개론을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간다고요? 예예, 또 가느다르게 뽑아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느다란 인연 이어서 영화 내용 볼게요. 30대가 된 여자 주인공 서연은 대학교 동창 승민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살던 제주도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인데요. 대학교 건축공학과 출신인 승민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건축사무소에 숙련된 베테랑이 아닌 승민이 반드시 자기 집을 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대학 시절 두 사람이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예,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신입생이던 서연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연은 음대생이었지만 건축학개론 수업은 모두에게 열려 있었기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두 사람은 사는 지역이 정릉으로 같았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과제를 하며 친해집니다. 자, 여기서 퀴즈. 정릉은 누구의 능이죠? 정약용? 예, 영화에서 서연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정조? 예, 그죠. 정조? 정약용? 아닙니다. 정릉이 누구의 능인지는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승민이랑 서연이는 친해지나요? 예, 승민은 서연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서연은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방송반 선배를 좋아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서연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남자는 승민입니다. 자기 생일에 승민과 과제를 하러 양평까지 놀러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승민은 사실 서연도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서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뭐가 마음에 걸렸을까요? 바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인데요. 승민은 자기 집 경제 사정에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릉에서 시장을 하는 어머니는 오늘도 2만 원밖에 못 벌었다며 힘들어하시는데 서연이 좋아한다는 방송반 선배는 강남의 큰 오피스텔을 얻어 살죠. 압구정, 서초, 방배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앞서방파를 만들어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감독은 승민의 이런 고민을 서울 강남북의 경제 격차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는 좀 저는 별로였어요. 그렇죠. 너무 좀 그리고 유치하죠. 여기서 유연석 씨가 미워 보였어요. 못돼 네. 보였어요. 너무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운 역할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30대가 된 승민과 서연의 입장은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서연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다시 짓기로 하는 건가요? 네, 승민이 서연에게 이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서연은 승민을 찾아갔을까요? 우리 나라에 집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승민밖에 없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15년 전 완공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는데요. 그걸 어떻게든 매듭 지어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준공 승인이 안 떨어진 관계였구나. 그렇습니다. 네. 과연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예쁜 집도 짓고 어린 시절 못다 피운 사랑의 결실도 맺을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궁금하다. 감독이 건축을 전공했어요? 네네. 건축학개론을 연출한 이용주 감독이 건축공학과 출신인데요. 이용주 감독은 졸업지 실제로 건축사무소에서 일한 적도 있으니 전공자만 아는 디테일을 살리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2003년 초고를 쓴 시나리오인데 2012년에 비로소 개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원고를 고쳐 쓴 파일만 몇백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이 옛날 집 뼈대를 남겨두고 새 집을 올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퇴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이 내주셨던 그 숙제를 네네. 되살렸구나.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마 1학년 1학기 때 했을 거예요. 그 숙제를. 그리고 사랑도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지 씨 비슷한 분을 만났을까? 그건 열린 결말로. 네네. 근데 이게 서연이가 승민이를 찾아가는 데에서 탐정 산업을 연결했잖아요. 네. 진짜로 탐정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영화에서는 서연이 승민을 찾아갈 때 동문 주소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실 첫사랑 찾기 위해서 동문 주소록을 뒤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대가 SNS를 웬만큼만 쓰는 사람이면 몇 번 검색만으로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SNS를요? 찾아올까 봐. 그러시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네. 소장님처럼 온라인에 흔적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대를 찾기 위해서 요즘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찾는 사람은 곧 옛 연인은 아니고요. 원치 않게 헤어진 친구와 가족, 친인척, 또 이를 넘어서 돈을 떼어간 사람 등도 있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탐정 산업은 과거보다 비교적 양지로 올라온 양상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2020년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신용정보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탐정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탐정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약간 그 시체말로 공인된 뒷조사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긴데 네네.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탐정 학과가 있습니까? 예,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탐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 공조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탐정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전공 과정을 여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특수대학원 석사 과정인 탐정 법무 전공을 신설했고요. 2020년에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인 탐정법 전공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디지털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이 관련 과정을 개설하면서 경찰과 변호사, 의료인 등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의 학위까지 갖춘 K 셜록 홈즈들이 첫사랑 찾기와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 탐정학 박사라니.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실까 궁금한데. 아무튼 서현이 제주도에 집을 지으면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예. 요때 당시에 제주도 이주가 인기였나요? 네, 2010년 무렵 제주도 살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제주도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는 2010년 57만 명에서 2012년 59만 명, 2013년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에는 순유입 인구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고 2016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 4,632명을 기록하면서 제주살이 열풍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은 극중 서연이의 집이 지어졌던 촬영지에 서연의 집이라는 카페를 짓기도 했고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그래요. 이거 참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에 대한 인기가 전 같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해 제주도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를 넘어서면서 14년 만에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서 제주살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 땅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예전보다 교통이 혼잡해진 부분, 그리고 매력적인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지역의 약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데요. 다만 지난달 30일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광지 그리고 거주지로서 매력을 회복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영화로 살짝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 승민의 집은 강북의 끝쪽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른바 앞서방파 선배 유연석을 내내 의식하게 되는데 요 강남북의 격차도 여기에 장치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강남북의 격차를 이야기하는데요. 서연이가 좋아했던 방송반 선배는 서초동에 살았는데 반면 승민은 자신과 선배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계속 의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승민은 유명 브랜드 가품을 입고도 가품인지 몰랐다가 그 선배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또 서연이가 있어서 또 음. 수치심이 더 커지죠. 왜 하필 같이 차를 타고 가냔 말이죠. 그래서 그쵸? 황급히 또 내립니다. 네. 현재 강남과 강북의 경제 격차는 199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인데요. 2023년 기준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7억 5,500만 원입니다. 반면 도봉구는 6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서초구에서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 도봉구에서 4채 사고 조금 남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딱 4배 수준이었는데 그보다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개발을 위해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 안에서 그 컴퓨터 네. 신문물을 가지고도 그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펜티엄. 컴퓨터
형 이거 그 얼마짜리예요? 그 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거 1기가. 우와,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네. 그 장면 생각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컴퓨터 용량 가지고도 그런 장치를 쓸 줄이야. 근데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쨌든 격차를 줄여본다는 구상인데 네. 이 내용이 뭐예요?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대규모 용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강북을 배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중심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업 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요. 이러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상업 시설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 지역 면적을 현재의 2배에서 3배까지 넓혀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도 완화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고 신속 통합 기획도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27개 단지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 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4만 2천 세대의 용적률도 20% 올려줍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 이미 강북의 상가 공실료 문제가 심각한데 철저한 수요 조사 없이 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민이가 지역 간 격차 때문에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분담금 그리고 이주해서 견뎌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견딜 의사가 있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영화 건축학계로는 생각해보면 건축이라는 게 인생에서 참 큰 의미를 가지는구나 네. 이걸 일깨우는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어때요?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대 서연은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승민 역시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3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연의 제주도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일으켜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건축물을 통해서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도 저서 행복의 건축에서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요즘엔 공공건축에도 보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입히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을 통해서 거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일례로 부산시는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택, 업무 및 숙박시설 등을 지으면서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 설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획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주며 용적률도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영화는 재밌습니까? 네, 이 영화는 감독이 10년간 숙성시킨 작품인 만큼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자기 집에 가난이 싫어진 승민이 괜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다가 대문을 발로 뻥 차는 장면입니다. 물론 엄마는 아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랐겠죠. 하지만 아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대문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이런 후회의 정서를 담고 있는데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기억에 남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준 상처도 오래오래 후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꼭 사랑 영화로 안 봐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은 작품이라 멜로를 평소에 안 보셨던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민이 엄마는 그 티셔츠를 나중나중까지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선풍기 이렇게 돌아갈 네, 때 네네. 제우스 네. 생각나죠? 네. 아, 가슴이 찡한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정능은 누구의 능이었죠? 정릉은 바로 정약용도 아니고 정조도 아니고 네.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입니다. 야, 역시 지금까지 매일경제 배운 기자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